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유언으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는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의 시어머니는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하셨다는데요. 그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남긴 유언으로 골탕만 먹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되갚아 주었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30대 중반의 돌싱입니다. 전 20대 초반에 첫 연애를 제 남편과 시작했고 3년의 뜨거운 연애 끝에 25살이라는 다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왜 그리 일찍 결혼했냐고 묻는다면 정말 사랑에 미쳤었네요. 저희 친정에서도 다 괜찮지만 제 나이가 너무 어려 연애를 조금만 더 하다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땐 그저 남편과 하루라도 빨리 함께하고 싶어서 그 나이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참 잘 예뻐하고 사랑해 주었지요. 결혼 생활은 무던했어요. 함께 맞벌이를 하고 함께 집안일을 하고 함께 취미생활도 하며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예상하지 못했었네요.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결혼을 했었기에 어디 물을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이야기하자니 혹여라도 속상해할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시댁은 제사도 차례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편하게 지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자 없던 가족 모임도 생기고 그간 잘 챙기지 않았다던 가족의 생일도 챙기고 평생 함께 가지 않았던 가족 여행도 때마다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여태 안 하던 걸 왜 하냐고 물었지만 그럴 때면 어머님께서 그간은 먹고 사느라 못 챙기고 못하고 살았지만 이젠 새 식구도 들어왔으니 우리도 하나 둘씩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사와 차례는 지내지 않았어요. 무교인 시댁이었고 제사와 차례가 의무는 아니니 하지 않으면 저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은 덜 되니까요. 어머니께는 감히 물어보지 못하고 남편에게 제사와 차례를 원래 안 지냈냐고 물었더니 할머니 살아 계셨을 때까지는 했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께서 모두 없애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워낙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셨어서 본인이 왜 그런 시어머니의 제사상을 차려야 하냐며 싫다고 하셨대요. 처음엔 아버님이 그래도 여지껏 윗대부터 내려오던 것들인데 어떻게 무 자르듯 안 할 수가 있냐고 하셨지만 제사와 명절 당일 어머니께서 음식을 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지낼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고집에 7번의 제사와 2번의 명절 차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신 명절에는 간단히 음식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로 바뀌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무서우셨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랬습니다. 워낙 표정도 없는 분이셨고 제게는 필요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모르니 넌 알 필요 없어 라는 뉘앙스로 답을 하시는 통에 말을 붙이기도 어려웠어요. 처음엔 흔히 아들 어머님들이 아들을 장가 보내고 갖게 된다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긴 기분에 제게 그러시다. 그러면 내가 아들을 빼앗아간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말동무, 어머니의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드리자 싶어서 살갑게 말도 걸고 애교도 부리고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곤 했지만 어머님은 언제나 제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무리 밝고 긍정적인 저라지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의 김치찌개는 참 맛있습니다. 딱히 별다른 게 들어가는 게 없는데도 찌개가 부드럽고 칼칼하니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를 내도 그 맛이 흉내가 안 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니께 어머니 저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 흉내내 봤는데 맛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표정의 변화도 없이 무뚝뚝하게 김치찌개? 그 간단한 걸 못해서 나한테 묻니? 그게 아니라 저도 김치찌개는 곧잘 하는 편인데 어머님 손맛이 안 나서요. 그 이제 평생 어머니 김치찌개 먹어왔으니 똑같진 않아도 비슷하게라도 끓여주면 좋아할 것 같기도 해서요. 그냥 돼지고기 넣고 김치 넣고 볶아서 물 넣고 푹 끓이면 되는 걸 뭘 알려달라는 건지 모르겠네. 라고 하고는 주방을 나가버리십니다. 그 순간 얼마나 뻘쭘했나 몰라요. 원래 같은 재료로 조리를 해도 양과 시간,
조리의 순서에 따라 맛이 다른 법 아닌가요? 물론 어머님이 자세히 알려주셔도 그 맛을 똑같이 낼 순 없겠지요. 저희 엄마는 새언니가 엄마에게 요리 레시피를 물으면 그런 것도 해보려고 하냐며 기특해 하시며 알려주시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그냥 귀찮으신가 봅니다. 그 이후 어머니에게 요리에 관해서는 묻지 않았어요. 또 핀잔을 듣게 될까 솔직히 좀 겁이 났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임신 사실을 알고는 우리의 첫 아이인 만큼 너무나 기뻤어요. 사실은 아직은 나이가 어려 조금 더 천천히 갖고 싶었지만 아이가 찾아와 주었으니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가의 임신 소식을 알리자 저희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손수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선 별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제 남편이 첫 손주인데 기쁘지 않냐고 하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들 다 갖는 아이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벌써 그렇게 호들갑 떨면 나중에 나와서 얼마나 오두방정을 떨려고 그러냐며 임신을 했으면 한 거지. 무슨 반응을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랍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에 남편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아이이고 어머니에겐 첫 손주 아니냐고. 그래서 그 기쁨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뿐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면 나중에 아이 태어나도 보고 싶다, 데리고 와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니들이 좋아서 낳아놓고 자신에게 봐달라고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네요. 어머니께서는 왜 그리 매번 생각이 꼬여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전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와 남편을 정확히 반반을 닮은 내 아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저희 친정에서 제 임신 소식을 알고 난 이후 제 출산 준비 용품이며 육아용품을 모두 사주셨습니다. 게다가 조리원 비용까지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남편도 연신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 딸이 엄마가 된다는데 이 정도도 못해주겠냐고 하셨습니다. 반면 시댁에선 그 흔한 아이 내복 한 벌을 사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괜찮았지만 그런 상황이 오히려 남편이 너무 민망했나 봅니다. 시댁에서 보내온 것처럼 출산 축하비를 건네며 시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미 감사 인사는 전했으니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모른 척했습니다. 시댁과 저 사이에서 마음고생을 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모든 걸 좋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어머니는 저희 아이는 예뻐하셨습니다. 왜 안 예쁘시겠어요?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 낳은 아이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아이가 잘 놀 때만이었습니다. 울거나 보채거나 배고프거나 배변을 했을 때는 바로 저와 제 남편에게로 아이를 건네며 나몰라라 하셨습니다. 본인은 아이 우는 소리는 딱 질색이라면서요. 그러면서 평소 아이가 울지 않게 잘 교육 좀 시키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그 말을 하셨을 당시 저희 아이는 돌도 되지 않았었어요.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돌도 안 된 아이가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울지 않게 하냐고 하니 너는 어렸을 때 잘 안 울었어. 지 에이미 닮아 울보인가 본데 난 애들 우는 소리 딱 질색이야. 라고 하십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에 너무 황당해서 어머니, 저희 엄마도 저 어렸을 때 잘 울지 않고 순하다고 했어요. 저희 아이도 다른 집 아이들에 비하면 잘 안 울고 순한 편이에요. 얘가 순하다고? 별나구만. 우리 애들은 이 정도도 안 울었어. 그러니까 애가 널 닮았다고 하는 거야. 어머니랑 이런 얘기를 더 해봐야 뭐 할까요? 서로 속만 상할 것 같은지 남편이 일찍 일어나 집에 가자고 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어느 날 몸이 안 좋다고 하십니다. 꼭 뭐가 필요하거나 아프거나 하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미운이 고운이 해도 엄마인데 아프다고 하니 남편이 아들 된 도리로 친구가 다니고 있는 대학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결과는 위암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워낙 많이 안 드시고 마른 분이셨기에 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위암이라고 하네요. 어머님은 그간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 왔고 위가 좀 좋지는 않았어도 암은 아니었다며 현실을 부정하셨지만 암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고 입원과 수술, 치료의 기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힘들다는 항암이 들어가니
목석 같은 어머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원래도 말랐던 몸은 더 말랐고 머리카락도 빠지니 솔직히 그간 미워도 했던 어머님이지만 안타까웠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제한적이고 그나마도 몸에서 받지를 않아 거의 먹지 못하다 보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치료가 계속 되어 갈수록 어머님은 예민하고 날카로워졌고 제게 송곳 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이후 치료와 회복을 위해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아버님은 혼자 지내셨습니다. 저와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시댁에 반찬을 채워두면 아버님은 알아서 식사를 챙겨 드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참 절 힘들게 하셨던 분이지만 그래도 막상 돌아가시니 속상하고 어머님이 힘들게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셔서 다른 사람에 대해 마음의 문이 닫혀서 내게 그러셨나 하며 뒤늦게나마 어머니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과의 이별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엄마인데요. 그런 남편이 쓰러지지 않게 옆에서 많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어머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사무제까지 지내고 난 어느 날 남편이 제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하니 올해부터 제사와 차례를 다시 지내겠다고 합니다.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니 어머님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저희 남편이 찾아뵈었을 때 자신이 하늘나라로 가고 나면 제사도 지내주고 명절이면 차례도 지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과 저희 아들이 자신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어머님도 안 해오시던 걸 왜 갑자기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어머님 기일을 잊지 않고 어머님 모신 납골당에 함께 다녀오고 함께 추모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게 화를 내면서 그래, 우리 집 거의 15년 가까이 제사도 차례도 지내지 않았어. 그런데 엄마 유언이라니까? 내가 아들인데 엄마 유언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어? 아직 어머님을 보낸 지 얼마 안 되어서인지 남편의 감정이 많이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흘러 남편이 이성을 되찾고 나서 이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땐 우선 알겠다고 하고 상황을 넘겼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명절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남편과 차례 이야기를 매듭지어야겠기에 조심스레 다시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들은 거냐며 자신은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 이번 명절부터 정말 차례를 지낼 거라고 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댁에 차례를 지내왔던 집이면 지낼 수 있지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본인이 싫다고 지내지 않아 놓으시고 돌아가시며 저희에게 자신의 차례를 지내달라고 하신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친정 엄마 문제이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하기가 좀 나을 텐데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관한 문제라 남편에게 제 의사를 제대로 피력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분명히 제 뜻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니 자꾸 골만 깊어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첫 명절이 다가왔고 남편과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남편이 재료들을 어마어마하게 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봐야 다 하지도 못하고 다 먹지도 못한다고 상에 올릴 만큼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맞이하는 가장 첫 명절이니 차례상에 좋은 것만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 말에 누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 마음은 답답했지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남편의 슬픔이 어느 만큼인지 저는 가늠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번 명절부터는 저희 집에서 명절을 나게 되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버님께서 아침 일찍 저희 집으로 오시기로 했거든요. 어느덧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간 집에서도 항상 집안일, 주방일을 모두 잘 나누어 하던 남편이기에 명절 음식도 같이 하면 빠르게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네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같이 빨리 해치우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엄마가 당신이 해준 음식 먹고 싶다고 했어. 돌아가시고 나면 당신이 음식을 해줘야만 와서 드신다고 했어. 내가 음식 만드는데 거들면 속상해서 안 드실 거래.
우리 엄마 배부르게 드시고 갈 수 있게 당신 정성대로 준비해봐.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래 어머님이 아들 아끼는 마음에 그랬다고 쳐. 지금껏 없던 차례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도 솔직히 힘들고 짜증나는데 최소한 같이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위한 차례상이잖아. 엄마가 당신이 준비해야만 드신댔다니까? 아 뭐해. 아 빨리 하고 좀 치우자. 진짜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싸울 시간에 벌려놓은 음식을 빨리 조리하고 정리를 하자 싶었습니다. 명절날 새벽 6시부터 아버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르게 차례상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을 보내드린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 차례를 지내며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게는 무뚝뚝하고 모진 시어머니셨지만 남편에게는 그저 사랑하는 엄마였을 테니까요. 그런 남편을 다독여가며 차례를 마치고 아버님과 함께 아침을 준비해 먹었습니다. 아침을 모두 먹고 상을 치우고 다가를 준비하는데 남편과 아버님이 연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다가를 먹는데 남편이 여보, 아버지 집 정리되는 대로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어.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왜? 뭘 그렇게 놀라? 자식이 부모 모시는데 이유가 있어야 해?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오늘 알았는데 엄마가 아버지한테 본인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에게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라고 하셨대. 엄마가 아버지한테 그런 유언을 했을 거라는 거 생각도 못 했는데 혼자 될 아버지가 많이 걱정이 되셨었나 봐.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아버지 모시고 살자. 네,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하니 따라야겠지요. 하지만 산 사람도 살아야지 않을까요? 전 그간 없었던 차례와 제사를 다시 지내게 된 것도 적응이 안 되고 정신이 없는데 이젠 시아버지까지 모시라니요. 그래서 어머니 유언 그래 이번에도 유언이구나. 그런데 왜 어머니 살아계실 때 효자 아들 하지 않더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라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려고 하는 건데? 뭐? 그거야 엄마 유언이니까. 유언? 그래 나는 부모님을 아직 떠나보내지 않아서 당신 마음 다 알지 못해. 그게 솔직한 내 감정이야. 하지만 말이야 나라면 우리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생각해 볼 것 같고 유언을 실행해야 한다고 하면 혼자 가능한 거라면 모를까 다른 가족이나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는 거라면 통보가 아니라 먼저 상의를 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당신은 계속 나한테 통보만 하고 있잖아? 어머님을 위한 차례라면 당신이 음식하고 차례상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엄마가 당신이 차려주는 상 받고 싶다고 해서. 그래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쳐. 그런데 어머님이 왜 내 음식에 드시고 싶은 건데? 본인 아들 사랑하고 본인 아들에게 유언 남기셨으면 본인 아들한테 상을 받아야지. 안 그래? 왜 날 고생시키는데?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고 싶지? 어머님은 나한테 우리 아가, 며느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신 적 없어. 늘 호칭도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만 하셨다고. 내가 어머니의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 상의 받고 싶으신 건데?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도 같이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도 지금 속이 상한데 갑자기 아버님을 모시자고? 아버님, 죄송한데 정말 어머님 유언이에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머님께서 제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왜 갑자기 아버님을 모셔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효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평생 살아계시는 거 아니니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는 말 100번 공감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직접 모시는 거 솔직히 너무 자신이 없어요. 대신 아버님 혼자 계시니 적적하실까 저희가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니 아버님께서도 학과에 대해서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봐 주세요. 아버님 제 이야기에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연신 헛기침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야, 너 진짜 독하다. 다 안 한다고? 다 못한다고? 너 정말 우리 부모님을
완전 무시하는구나. 내가 우리 엄마 제사 지내고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안 한다 못한다 그러는 거야? 내가 그간 너한테 너무 잘해줬나 보다. 아주 예쁘다 예쁘다 해줬더니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오는구나. 됐어. 내가 아버지 집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을 거고 아버지 먼저 한 달 안에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 옆에서 아버님은 어깨를 쫙 피며 이번엔 그거 보라는 듯이 헛기침을 하시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같은 성식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라며 혼자 휴대폰을 하나 들고 무작정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명절 이른 아침 혼자 얼굴이 퉁퉁 부어 집에 온 딸을 보고는 친정 식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게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고 하기에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했고 제 말을 모두 들은 친정 식구들은 어머니를 떠나보낸 제 남편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태도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남편의 감정이 스스로도 컨트롤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조금 진정하고 나면 다시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금 진정이 되어 대화가 이성적으로 가능할 때 통화를 하자고 하고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당신이 아직은 어머님을 잃은 슬픔에 조금은 판단이 흐려지는 것 같다. 하지만 아들된 입장에서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 이해는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결혼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하는 것인 만큼 차례와 제사, 아버님 모시는 문제는 다시 잘 대화를 해 방향을 잡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제 고집만 부릴 거면 더 이상 저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말에 너무 당황했어요. 전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은데 남편은 다시 화가 나 제게 이혼을 운운합니다. 처음엔 남편이 예민할 때라 그런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어찌저찌 마무리하고 다음날 집으로 갔어요. 이건 서로 감정을 내세운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버님의 많은 짐이 집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그 하루 남편이 아버님 댁으로 가 아버님 옷과 생필품, 아끼는 물건들을 챙겨와 작은 방에 모두 정리해 두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은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전날 그렇게 남편에게 통화로 잘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남편과 크게 싸웠고 아버님까지 제게 유난이라며 호통을 치고 야단이셨습니다. 내일은 아버님이 가실까? 또 내일이면 남편이 아버님을 보낼까 하고 지내다 보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점점 아버님의 물건들이 집에 많아졌고 아버님이 사시던 집이 매매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실을 직시했던 순간이었어요. 이제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마주했던 날, 뻔뻔하리만큼 제게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이는 남편을 보고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게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키울 거라며 이래도 이혼을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전 당장 제가 살아야겠기에 아이를 남편에게 둔 채로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대신 매월 면접 교섭권을 얻어 아이와는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지요. 이혼이 성립되던 날 남편은 제게 진짜 독한 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 사람에게 이토록 이기적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저희를 보고 똑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결혼 생활은 평생을 협의와 의논으로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노의 방향을 일방적으로 틀어버렸고 협의가 되지 않은 사람과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에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제사랑 차례 좀 지내고 시아버지 모시는 걸로 유난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생각하기에 따라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평생을 두고 보았을 때 제게 너무나 큰 문제였기에 지금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하고는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전 남편이 아이 케어하기를 힘들어해 조만간 제가 데리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인 만큼 지금은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하게 될 날만 기다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